행정적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화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요 앞에 정원이 있거든요. 이 시 정원을 보면 물순환 체계는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지역건설공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하다 보면 이 둔산 지역이 지금 환경으로 보면 거의 낙제 쪽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도시를 하면서 예전에 물 환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이제 비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지하수로 넣고 이런 과정들을 리모델링을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얘기 좀 제가 하나 더 드리면 유천동입니다. 유천동 보면 복개 공사를 했어요. 그 한 80년, 90년도쯤에 복개 공사를 했는데 물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이 내리면 그게 홍수가 돼서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모래를 긁어내든지 아니면 정부통신을 통해서 그러한 물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예를 들면 그 옆에 그 몇십 년 된 나무를 다 베어내가지고요 새로운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청계천 뚝을 없앤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없애서 그냥 하천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미공책이거든요. 물이 방류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을 마지막 우리 현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하천을 사대강을 하면서 모래를 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러한 걸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하천에서도 여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다리를 건너다가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는 경우가 청주 무심전 같은 경우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넥서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유역 개념으로 크게 생각해야지 내 지자체만 하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건 도저히 해결이 방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이제 주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짧게 우리 물관리 기본법, 통합 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야 되고 타시도 4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고 정책력, 경제산업, 교육과학, 사회문화 관점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으로 이런 물관리 기본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의를 보죠. 그래서 물을 크게 우리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구분합니다. 생활용수를 보면요, 우리 여기 공주 석장리에 가면 구석기 문화유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대덕구도 구석기 문화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대로 원시시대까지 우리가 물을 먹고 같이 살았던 그러한 역사 문화를 구석기 문화유적이라고 하죠. 물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생활 에너지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에너지 하나가 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불이 없으면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를 한번 볼게요. 농업용수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고 이제 농업이 되면서 철기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집단 거주를 하고 농업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가두는 그러한 작업을 했죠. 백제 시대 때 김제 벽굴
문제를 만들어서 물은 우리의 중요한 농업 용수의 하나였습니다. 최근을 한번 볼게요.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141년이 됐죠. 개화기를 지나서 외국 교류를 하고 나서 물이 우리 공업용수의 하나가 됐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공업용수를 가지고 각 지자체가 싸우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요 대전을 이야기를 하면 금강유역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강내라고 합니다. 금강 안지역 이렇게 표현할 때 물을 표현할 때 살기 좋은 곳 강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강유역에 관련된 이러한 것을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던 물이 이제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물관리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기준법이 가장 중요한 게 물산업이죠. 그리고 물관리기준법 안에 디지털 물관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물관리 정보화 부분입니다. 넥서스라고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신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러한 기술과 이걸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대구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가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광역시가 이러한 좋은 물관리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의 경쟁력에서 뒤져 있다는 거예요. 대구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시를 취재하러 가보니까 대구시 들어가는 입구에 물산업 클러스터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8년 전에는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가 이때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사업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물순환 과정 통합 관리를 위해 전국 56개 댐부 하급도 운영, 48개 광역상수도 공원용수도를 운영하고 지방상수도 사업, 하수도, 하수 재이용, 산업용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물관리와 고품질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물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댐버 연결을 운영하고 그리고 관망관리, 고도정수 처리, 그리고 노시설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돗물 수질 검사는 300개 항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물산업과 더불어 저희는 국내 1위 신재생 에너지 공급기관입니다. 조력발전소, 부산태양광, 그리고 대소력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고 부산 리드시의 칭수구역에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11개국 15개 사업에 댐과 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물산업 플랫폼 중소기업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저희 크게 본사 대전에 있고 그다음에 각 유역별로 4개의 본부. 그래서 예산은 2022년 기준 6조 5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물 안심, 수자원 홍수로부터 강원물로부터 국민에게 물을 전체에 있었는데 그 주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그리고 주제가 지하수였습니다. 그 사진을 찾아보면 좀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가뭄이 심해졌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뭄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자료는 국회에서 이제 2019년도, 20년도인지 살짝 이게 제가 레퍼런스가 19년도인지 발표는 20년도가 맞는데요. 네, 레퍼런스 아마 19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물 관리 얘기하셨지만 물 관리에 대한 가뭄에 대한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나온 거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은 2050년도 되면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지하수를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가? 싱크홀이 예전보다 굉장히 심해졌고 또 다르게 그 갑천에 이제 물이 많이 말라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큰 원인 중에서 하나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더 심하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를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알림을 주는 것은 안전하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한 이용량, 그러니까 개소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절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지하수를 생각했을 때 좀 쉽게 생각하고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는 이제 고여 있는 물, 저수지 또 댐, 그 다음에 놀이터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저수조에 있는 물 이런 물들이 화학약품을 많이 쓰고 또 어장에서도 물 교환 주기가 약분도 많이 쓰고 뭐 그런데 거기에 물 약품을 가능하면 적게 쓰고 또는 안 쓰고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자석 에너지를 접목을 해서 신소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내연기관이 지금 전기 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테슬라라는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 산업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지금 선도를 장비라든지 핵심적인 기술을 물 산업은 일본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